세상사는 이야기. 요즘은 뭐 딱히 재밌는 게 없어요, 그죠? 영화도 뭐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좀 그래요, 그죠? 유튜버도 보면 뭔가 새로운 게 올라오기보단 약간 재탕삼탕인 경우가 많고, 뭔가 이렇게 독특한 뭐 이렇게 이슈거리라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게임 같은 것도 지금 뭐 몇 년째 비슷한 스타일의 어떤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도 요즘은 또 이렇게 약간 이슈가 되는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블록버스터급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뭐랄까 침체기 이제 막 덥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서늘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진 덥고 뭐 아직 휴가 좀 늦게 휴가 가시는 분들은 또 뭐 휴가 가시고 뭐 그러겠죠, 그죠? 쭉뭐 8월에 사건 사고 딱히 이렇게 뭐 한 주제로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폭탄이 터졌죠, 그죠? 계속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강제로. 그것도 뭐 한두 명이지, 그죠? 계속 그래요, 그죠? 계속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그냥 임명해버리고.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국민을 간접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국회를 무시한다는 건 국민을 무시한다는 거죠.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 저 왜 저렇게 하나 싶은 그런 일들 있고, 하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최악으로 몰고 가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죠? 하나 열심히 하는 거 이제 증세, 하나 열심히 하는 거 이제 증세하는 거, 그거 하나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그저 그래요, 그죠? 최근에 막 토착 외군에 뭐 어쩌네 막 떠들어대놓고, 물론 그게 최근에 찍은 영상인지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경복궁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경복궁 마당, 돌로 된 마당 있잖아요, 그죠? 전부 풀밭인 거예요. 관리를 안 하나 봐요, 그죠? 물론 그렇게 풀을 하나하나 다 뽑기는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관광객들이 경복궁 와서 사진 찍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나 봐요. 관광객들 사진 찍는 것도, 외국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가봐요. 얼마나 깨끗하고, 그런데 영상도 물론 이쁠 때 찍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버킹엄 궁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한번, 그 영국에 영상 올라온 거 한번 얼마나 깨끗하게 단정하게 관리를 잘 해놨는지, 그죠? 궁에 온천지 풀밭이고, 아마 말벌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관리를 안 했으면. 요즘 말벌이나 뭐 벌과 버디 이래 보면 까마귀 집이라든지 벌집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요. 관리를 안 했다 거니까. 그건 뭐 추석인데, 그죠? 뭐 추석에 성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는 누가 붙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러 오는데 그거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죠? 좋아하겠네요, 그죠? 드디어 내년 뭐 4월, 내년 4월이라 그러죠? 총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대로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죠? 뭔가 반격을 시작해야 자기들이 또 먹고 살 테니까.
근데 이게 뭐 얼마나 갈지, 그죠? 문제는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글쎄 이거 가지고 좀 약해요, 그죠? 더 센 게 뭐가 터져야 돼요, 그죠? 이거 정도로는, 그죠? 특히 언론에서 안 떠들잖아요, 그죠? 언론이 문재인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론이 조금 더 시끄럽게 떠들어줘야 되는데 언론이 생각보다는 조용해요, 그죠?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처럼 뭐 하고, 그죠? 가짜 뉴스 막 뿌려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사람도 없는데 막 시위하고 있다고, 전국에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규모가 좀 작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한당 쪽은 시위를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이쪽 민주당 쪽은 시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전부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위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시위를 안 하죠. 그 시위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 시위밖에 없어요. 근데 자한당 쪽은 시위보다는 예전 전통적인 스타일로 봤을 때 경제를 끌어올리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맞아요, 그죠? 작전 스타일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축구로 치면 뭐 티티타카, 이쪽이 티티타카였다 그러면 이쪽은 빗장 수비인데, 빗장 수비하던 친구들이 티티타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뭔가 좀 안 맞아요, 그죠? 같이 시위를 한다는 건 글쎄, 과연 그 시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시위를 해서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뭐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시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시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스타일이 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뭐 아무튼 뭐 저쪽에서 협박도 좀 하더군요. 그 뭐 원래 주도하기로 했던 친구, 그 친구가 뭐 자기 로스쿨 시험 쳐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욕하면 불이익 당한다고 다른 친구 갈 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뭐 이 친구는 뭐 족보라도 받았나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이 친구가 그래가 나갔는데 로스쿨 시험 쳤는데 떨어지면 그게 대박이지. 그래서 정말 고대다워요, 그죠? 고대 최고. 하여튼 뭐 지소미아라는 일본과 군사 정보 협력을 어제 파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이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어떤 군사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우리 일반인이 알기가 힘들어요. 어떤 걸 주고받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는 보안 사항이죠, 보통. 그거는 뭐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죠? 그럼 국민들이 이게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알아야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알 텐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그죠? 지금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일본이 이제 한국보다 위성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라인으로 찍는 위성사진, 그리고 한국이 찍는 위성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궤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궤도가 다르면 사각지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쪽 라인 찍은 거 두 개를 사진을, 인공위성 사진을 이렇게 붙이면 연결이 되겠죠. 시차에 맞추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한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정보통신, 뭐 일본에서 도청을 한다든지, 일본에서 북한에 도청을 한다든지, 일본에 또 조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북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얻는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거는 위성사진 정도만, 위성사진하고 미사일을 쏘면
어떤 궤도 미사일이 몇 킬로 가서 떨어지는지 뭐 그거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협력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화이트리스트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죠? 제가 보기엔 화이트리스트 같아요. 화이트리스트 그 예전에 그 아셈 회의 가서 그랬다잖아요. 싱가포르는 그 뭐지 화이트리스트가 아니지만 수출 제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국도 얼마 전부터 소재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리 들어온 건데 그 인가가 안 난 건지 아니면 새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오더를 낸 거죠. 오더를 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오케이 사인해 놨으니까 들어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또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겠죠.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같이 공조를 하기를 원했는데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겠죠. 그죠? 모든 경제 수치의 하락. 보통 이렇게 통계청에서 수치를 내는 게 분기별로 내요. 그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뭐 이렇게 분기별로 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하죠? 1, 2, 3개월로 끊죠. 3개월로 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 그죠? 한 달 전쯤, 7월 말 되기 전, 7월 한 중순쯤, 그때쯤 일본은 안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역 수지가 개선이 돼요. 수입을 안 하니까. 그죠? 여행 수지 악화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줄기 때문에 소폭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가 소폭 상승을 해요. 근데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상승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거나 행정을 잘해서 수치가 소폭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물건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해서 물건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수입할 물품을 사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수치, 뭐 GDP라든지 GNP인가 GDP인가 했던 그 수치가 살짝 조금 0. 몇 %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불매 운동을 해주길 원하겠죠. 그렇게 되면 통계 수치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통계 수치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일본 물건을 수입하지 않고 여행을 가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경제적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글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하죠.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일본하고 한국 간에 관계가 악화가 되겠죠. 그죠?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도 무능 정책이에요. 그죠? 뭐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원래 뭔가를 해야 돼요. 원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일본 뭐 군사 영역 뭐 이런 거 한다고 첫 사업을 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업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자영업은 다 망하고 있고 유령도 지대가고 있고 여전히 다 힘들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고 그 뭐지 고용보험 타가는 것도 사상 최고고,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세수가 줄어들죠. 왜 실업자가 많으니까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 내년에 국민 그 의료보험을 또 올린대요. 의료보험 올리고 유가 올리고 이제 공장들도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예전에 만약에 세금이 100만원 들어왔다고 쳤을 때 이제 50만원도 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올렸는데 이제 애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연차가 올라가면 공무원 월급도 올려줘야 되니까 세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라 빚은 점점 쌓여요. 연금 줘야 되니까 나라 빚은 계속 증가를 하고 엉망진창인데 세수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의 회사라고 쳤을 때 거의 파산 직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잘라내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정부라는 회사의 수입원은 국민이에요.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이 줄었어요. 수익이 줄었는데 돈은 더 많이 써야 돼요. 예산은 더 늘렸어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정책을 아무 수정 없이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악화가 되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건지 그냥 무관심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해 뭔가를 해야 돼. 내년에 왜 올해 뭔가를 해야 되냐면 올해밖에 시간이 없어요. 내년 되면 총선이잖아요. 그럼 벌써 또 1년 총선하면 또 뭐 하잖아요. 그 총선 의석수에 따라서 또 국회가 개편이 되고 정계 개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뭔가 동의를 받고 하려면 올해 해야 돼요. 그죠? 올해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올해 뭐 이상한 짓 한다고. 좀 며칠 있으면 또 추석이죠. 다음 달이면 추석이죠. 그럼 또 올해 끝나는 거예요. 얼렁뚱땅. 이제 겨울에는 공사 잘 안 하니까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년에 총선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놓네요. 그죠? 어떤 분이 무슨 뭐 댓글 청와대 뭐 어디 댓글에 뭐 이렇게 베스트 댓글을 달아갔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몇 가지 지금 현 시국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써봤어요. 군대는 살인기술 배우는 곳이니까 나는 집총을 거부하지만 적군은 막아야 되죠. 군사기술은 살인기술이니까 그건 배우기 싫어요. 그죠? 난 군대도 가기 싫고.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넘어오면 그건 막아야 돼요. 뭐 어떻게 막아요? 북한 경제는 정말 빈곤해요. 그죠? 중국의 쌀을 원조 받을 정도로 빈곤해요. 근데 통일되면 대박이래요. 거기 시스템 만들고 도로 닦고 뭐 하는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전에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통일되면 절대 플러스 안 된다고. 왜냐면 지금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돈 같은 거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절대 마이너스지 플러스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박이래요. 그죠? 그 뭐지? 그 독일 이야기 예전에도 했지만 그 통일세 1년만 걷겠다고 그랬는데 30년째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돈이 그 인프라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 인프라, 상하수도, 뭐 수도 이거 정수하는 시스템 뭐 이런 걸 다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북한에는 지금. 자, 어제 MBC 뉴스에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 누구지? 그 일본의 일본 야후 재팬 그 아저씨 이름 뭐죠? 이상한 아저씨 와가지고 뭐 정부에서 브리핑 하는데 뭐 첫째도 해야 해, 둘째도 해야 해, 셋째도 해야 해라고. 그죠? 뭐 그러고 하고 갔다죠. 그 사람
그분 말처럼 인공지능을 만들어라. 하지만 게임 중독은 정신병이다. 하지만 게임 중독은 정신병이다. 왜 이렇게 제가 썼냐면 그 인공지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게임이에요. 그게 뭔가 수익이 나야 인공지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공지능으로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을 하면 정신병이라고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그죠? 게임 중독은 정신병이래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냥 뭐 게임으로 하지 말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죠. 만들 수는 있어요. 간단한 거 뭐 대화형 간단한 거 만들어지만 수준이 떨어지죠. 부자들에게 세금은 더 걷겠다. 유료세 인상. 트럼프는 감세 정책 한다고 뭐 그러긴 하던데.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여러분들 복지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유류세를 인상한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교육세하고 꺼낸다는 거죠. 이건 이 정부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의 어떤 정부를 만들려면 지금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좌파가 우파 이런 거 필요가 없다니까요. 권력자와 피권력자가 있을 뿐이지 좌파 우파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약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편을 갈라야 선거하기 좋으니까 좌뇌 우뇌 진보뇌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가 발전을 하고 어떤 뭐가 좋게 되려면 어쨌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정책을 펼쳐야지 무조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수학만 해서 서울대 가요. 국어도 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죠. 그죠? 요즘 이 사람들은 수학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현대사회는 국영수를 골고루 다 해야 좋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학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수학만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겠죠. 왜 수학만 하냐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시급은 올려주겠다 하지만 증세도 하겠다. 그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시급을 무려 25%나 올렸어요. 그죠? 근데 물가도 25%나 오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가도 25%가 오르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소득은 제로예요. 소득 상승률이 제로예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세금이 오르죠. 그럼 여러분들의 실질 소득은 어때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시급 올려준다고 다 시급도 적절하게 올려야지 무조건 시급을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맡아달라 해외여행 좀 다니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가씨 때 하고 싶었던 일 뭐 할 수 있어요. 하고 싶겠죠. 그죠? 애가 있으면 애 때문에 어디 못 가니까 뭐 보육원에 애 맡겨놓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신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전 뭐 그래요. 그죠? 제가 좀 보수적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엄마가 애를 보는 게 좋아요. 그죠? 남의 집에 애 맡기면 그거 봐요. 싸대기 날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물론 이렇게 너무 급해서 꼭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애를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요. 그죠? 뭐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뭐 이스라엘이나 외국에 이렇게 보면 외국의 그 천재들, 한국에서 어떤 천재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이
학생한테 자식한테 공부를 가르쳤을 때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대부분 시작을 부모님하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은 부모님한테 많은 걸 배워요. 그죠? 뭐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 동물도 엄마나 아버지한테서 사냥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배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은 본인이 키울 그게 되면 보육원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걸 보내는 건 어쩔 수 없죠. 학교 다니기 전에 뭐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애들 그렇게 맡긴다는 건 좀 그래요. 그죠? 너희들은 정정당당히 경쟁해라, 내 자식은 빼고. 근데 부담 뭐 특정인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분이나 혹은 최순실 같은 사람들. 근데 최순실 아줌마 같은 경우는 뭐 자식이 뭐 본인이 뭐 근데 뭐 그 이대 가고 싶은데 뭐 자기도 좋았겠죠.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으니까 뭐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죠? 뭐 체육 특기생으로 뭐 장미란이 뭐 올림픽 금메달 따면 더 좋고, 그죠? 뭐 장미란이라든지 김연아라든지 손현재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갔죠. 그죠? 학교에 많이 입학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그런 게 그때 그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참 좋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때 당시가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정유라 씨 금메달을 국가에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채점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채점을 되게 후하게 줬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근데 뭐래 이게 다른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승마 같은 경우는 조작이 좀 힘들지 않나요? 그죠? 승마는 좀 조작이 힘들잖아. 말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겁을 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점수를 잘 받았다는 거는 말을 잘 몰았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빠지고 우리가 금메달을 그때 땄었는데, 예전에 금메달 땄었는데 정유라 씨 빠지고 나서 일본이 금메달 따갔죠. 그죠?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이 말을 잘 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분이 나는 채점을 그 적게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과 비교 영상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낮아 보이더군요. 이 사람은 실수는 없었는데 난이도가 좀 쉽고, 정유라 씨는 모험을 했는데 난이도가 좀 높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말도 좀 좋은 거 있고, 삼성에서 말도 좀 지원을 해줬고, 좀 좋은 말로. 승마는 말이 최고죠. 말이 비싸죠. 그 인터넷에 보면 메를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투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얼마나 비싸냐면, 그러니까 인공수정하는 정액 있죠. 인공수정하는 그 정액이 1억이고, 망아지 있죠, 새끼. 그러니까 똑똑할 수도 있고 바보일 수도 있는 망아지, 아직 잘 모르는 망아지가 4억이래요. 그리고 이 말이 만약에 어디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만약에 뭐 했다, 멋진 말이다라고 어떤 인정을 받는다, 그럼 부르는 게 값이고 한 300억까지도 한대요. 그 메를린이라는 말은 380억 정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말이 천지 차이예요. 그 유명한 또 말은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탄다는 그 혈마라고 있죠. 말이 달리면 땀이 나는데 그 땀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나온다는 혈마라는 게 있죠. 그거는 중국 국가 주석들만 탄다고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말이 엄청 똑똑하대요. 예전에 TV에 한번 잠깐 나왔는데 말이 사람 다 알아보고 정말 똑똑하더만요. 하여튼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승마에서는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똑똑한 애 있고 똑똑한 애 있고 좀 약간 떨어지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운동 능력도 100m 잘 뛰는 애가 있고 뭐 장거리 잘 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건 마찬가지죠. 말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렇게 말도 그게 있더구만요. 그 이렇게 몇 번 치고 그 다 외워야 되더군요. 그 어떻게 정지를 시킬 때 동작, 고삐를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정지 사람이 이제 그 순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어디서 정지를 시키고 어디서 뒷걸음질 시킬 때 어떤 명령을 내리는 뭐 그런 걸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또 뭐 그렇다는 거. 그래요, 그죠? 이게 비단 그 특정 인물 지금 장관 후보자뿐만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크게 이슈가 된 거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지만 사법고시는 안 쳤다. 굉장히 이번 사건으로 특이한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을 패스를 안 했더군요. 로스쿨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해도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은 왜 사법고시를 안 쳤을까요?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나경원 쳤고, 나경원 지금 원내 뭐죠? 나경원 의원도 사법고시 치고 판사를 했고,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고시를 쳐서 변호사를 하고 있죠. 자기 말로는 2등을 해서 판사가 될 줄 알았는데 시위한 경력이 있어서 뭐 안 됐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하여튼 어쨌든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죠? 근데 법무부 장관 후보가 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인데 사법고시를 안 쳤다? 이거 뭐 운전면허 학원은 다녔는데 운전면허 시험은 안 쳤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되게 특이한 게 법학 박사예요. 법학 박사를 땄는데 사법고시는 안 쳤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나이 때는 대부분 로스쿨이 뭐 언젠가는 로스쿨이 들어오겠지만 대부분 사법고시를 쳤던 세대거든요. 근데 사법고시를 안 치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뭐 그게 뭐 되지 않고 하지만 조직 장악령에서 인정을 안 하겠죠. 왜냐면 그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 대법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힘들게.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법고시를 안 쳤어요. 사법고시 패스도 안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했어요. 그러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요즘 뭐 로스쿨이 있긴 하지만, 그죠? 탄핵 시위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 시위하면 취업의 불이익. 탄핵할 때는 뭐 끝날 일을 쳐놔놓고 지금 시위하면 취업에 불이익 줄 거라고 뭐 겁주고 그러대요. 그래요. 그 예전에 4.19 혁명이 일어날 때 그랬죠. 고등학생들이 무섭다고.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이런 취업에 타협을 하지 않아요. 대학생들이나 타협을 하죠. 왜냐면 졸업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이해는 가요. 그죠? 이해는 가는데 탄핵 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박근혜 때는 그때는 오히려 공무원으로 취직이 되나 보죠. 불이익을 안 받고 오히려 취업이 됐었나 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는 왜 계속 했는지, 그때 불이익을 당할 거라 생각을 안 했는지 의문이죠. 일본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F-15면 충분하다. 그죠? 요즘 뭐 이렇게 토착외국, 뭐 독립투사,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죠? 이렇게 약간 캐치플레이 같이 걸고 있어요. 그죠? 근데 비행기는 F-15를 사래요. 그죠? 근데 F-15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아마 쌍발이라 그럴 거예요. 그죠? 엔진이 2개인 비행기,
엔진이 두 개인 비행기가 지금 F-15밖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파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폭격기죠. 장거리 폭격기 중에 좀 괜찮은 게 F-15밖에 없어요. F-22를 사면 좋은데 쌍발. 근데 F-22는 안 파니까 쌍발 비행기 중에 좀 괜찮은 거 살 수 있는 건 F-15밖에 없어요. 그죠? F-35는 엔진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F-15는 엔진이 고장 나면 바로 꼬라박죠. F-35는. 근데 쌍발은 그 엔진이 하나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엔진 하나로 어떻게 착륙은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비행기의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항상 엔진이 두 개인 비행기, 엔진이 한 개인 비행기, 요걸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F-15를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능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얼마 전에 러시아가 독도를 넘어왔을 때 그때 비추어 봤을 때 이제는 스텔스가 아닌 비행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레이더에 다 걸리기 때문에 정말 전시 상황일 경우 스텔스가 아닌 비행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변국들은 다 스텔스기를 보유를 하고 있고, 전쟁을 하게 되면 나는 보고 저쪽은 못 보는데 나는 못 보고 저쪽은 보죠. 뭐 그렇게 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효순이 미순이 사과하라. 자식들은 미국에서 원정 출산.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원정 출산 과거에 그때 한참 유행일 때 있었다고. 효순이 미순이 사고는 잘 아시죠? 예전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었던 그 장갑차, 미군이 이렇게 장갑차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고생 2명이 깔려서 사망을 한 사고죠. 물론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죠? 안타까운 죽음이고,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커브를 꺾으면서 바로 박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장갑차, 그런 아무리 스트라이커 장갑차라 하더라도 그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도로를 달리면 도로가 이렇게 지진난 것처럼 울려요. 사람이 본능적, 아무리 감이 둔해도 땅이 이렇게 울리게 되면 어딘가로 피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좀 뭐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애들이 뭐 생각 없이 가다가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정말 있는데 갖다 박아버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좀 의문이 많은 사고예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여고생 2명이 미국 장갑차에 가해서 죽었다는 거, 그건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소재 산업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추경엔 지원 예산 없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산화 한다고 말은 겁나게 하는데 과연 이 국산화를 하려면 얼마가 걸릴지, 언제까지 이걸 만들 수 있을지, 그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확률적으로 되게 낮죠. 근데 만들면 대박이긴 한데, 그죠? 만들면 대박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좀 낮아요. 그죠? 그리고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한국 기술 수준이 일본보다는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근데 국산화하면 좋죠. 국산화하면 좋은데 당장 물건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일본과 맞서겠다 하지만 문화재는 방치. 부단 경복궁이나 종묘 이런 시설, 현재 어쨌든 원형이 남아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문화재, 그러니까 그 경주 같은 경우 땅 파면 다 문화재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뭐 강원도였나 어디에 그 레고 마을을 만들라고 땅을 팠는데 그 밑에 뭐 유적지가 나왔대요.
참. 근데 근데 좀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문화재가 나와버렸으니. 그러니까 유적지를 발굴할 건가 아니면 건설을 할 건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유적지를 발굴을 해야 되죠. 그죠? 정상적인 나라라면. 근데 그 위에다가 놀이공원을 짓는다 그러죠. 레고. 뭐 지금 어떻게 돼가는 지금 그래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몇 번을 했는데 뭐 이렇게 지금 적자가 엄청난가 봐요.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삼성이 걱정이다. 그죠? 한일전을 이겨서 일본의 신기를 계속 건드리면 삼성에게 혹시나 소재를 안 줄지 걱정이다. 뭐 이런 거죠. 이걸 아마 일본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재 줄게 줘 달라. 전 솔직히 그래요. 그런 쪽팔리지 않나요, 그죠? 그냥 붙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겨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물론 기록에는 남겠죠. 몇 번 우승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노력해서 실력으로 이겨야지. 그냥 그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너네 소주 안 줄 테니까 져라. 뭐 그런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게 무슨 영화였더라. 히틀러가 독일군이었나? 독일군이 포로들을 데리고 포로였나 어떤 축구팀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축구를 시켰어요. 축구를 시켰는데 너네 독일한테 이기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겨버렸죠. 이기고 나서 총 맞아 죽은 그런 약간 실화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요. 그죠? 송기정 선생께서는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뛸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죠?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민주주의가 최고다. 인터넷은 검열. 그죠? 모니터링하고 다 들여다보고, 그죠? 타겟되면 인생 끝내버리고, 그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최고예요. 그죠? 전혀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안 하지만 말은 민주주의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되게 웃겨요. 하는 행동은 독재인데 민주주의가 최고래요. 그죠? 예전에 그 레리 플랜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허슬러라는 약간 야한 잡지 만든 사람의 그런 영화였는데 처음에는 이 영화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약간 야한 게 좀 나올래나 이러고 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이 영화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뭔가 그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구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검열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표현의 자유다. 근데 하지만 저도 좀 너무 지나친 건 좀 그래요. 그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거, 사생활을 보호를 해줄 거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고 다니는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같은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되지 않나? 민주주의가 최고지만 장관 임명 때는 독재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죠?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안 하죠. 청문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임명해버리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분명히 뭐라 해야 되지 않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나? 그죠? 국회의장이나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따위를 할 거면 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장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그래도 국민들의 말을 듣는 신용인도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럴 거면 박정희를 욕을 왜 해요? 그죠? 박정희 박근혜는 싫지만 독재는 좋다. 그죠?
모든 정치인들의 로망일 거예요, 독재는. 그죠? 까라면 까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독재가. 어, 따라가는 거죠, 그죠? 박정희 독재자라 싫고, 박근혜는 독재자 딸이라고 싫지만, 나는 독재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죠? 아, 한 거 되게 많네, 양이. 이건 주제랑 좀 먼 얘기인데, 얼마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아들 매덕스, 양자죠. 뭐 아들 매덕스를 연세대학교에 입학시키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친구는 7월달에 입학을 하는지, 뭐 학기가 달라서 그런가,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 아니 외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7월달에 입학을 하게 된 건지, 그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학을 했대요. 그때 이렇게 누가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러니까 졸리도 뭐 헐리우드 유명 배우지만 학부모죠, 그죠? 그죠? 아마 뭐 물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보냈겠지만 대학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잘 해줘야 될 텐데, 그죠? 뭐 한국문 아마 캄보디아계로 알았는데, 그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아시아 문화를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아마 온 게 아닐까,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동양 문화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죠? 왜 연세대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죠? 어차피 연세대는 외국 그 언더우드 가문인가 뭐 그 사람들이라서 어차피 약간 서구적인 교육을 가르칠 텐데, 연세대 다니시는 분들 어떤 교육을 받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솔트였나? 왜 자꾸 저는 비슷한 사람만 보내?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그 닮긴 되게 닮았는데 좀 확실하지 않아서 안 찍었는데, 그때도 솔트였죠. 솔트 개봉하기 얼마 전이었죠. 그때 이제 고라고 좀 있다가 내한을 했어요. 브래드 피트하고 둘이 내한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왜 나 솔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무슨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신호등이 대기하고 있어. 옆에를 봤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대구는 그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가끔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 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백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덩치가 좀 있어요. 뭐 어떤 기사에는 너무 깡말랐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근육질 운동선수 같은 느낌? 제가 받았던 느낌은 되게 키도 크고, 키도 힐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80 정도 돼 보이고, 어떤 그랬어요. 그때 문신이 없었나? 아무튼 비슷한 여자랑 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애기 그때 그 브래드 피트하고 낳은 애기, 그 프랑스에서 태어난 친구, 그 친구 완전 애기 한 3살 4살 때도 안 본 것 같은데,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 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시내에서 뒤를 봤는데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애기가 있는 거예요. 쟤를 어디서 봤더라. 근데 옛날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인터넷 사진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쟤를 어디서 봤더라 싶은 그런 친구. 되게 귀여웠어요. 지금 조금 엄마를 좀 닮아가더군요. 큰 사진 보니까 엄마를 많이 닮았던데, 그때 되게 인형같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애기 때. 크면서 이렇게 얼굴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 거야. 아빠 안 닮고 엄마 닮았다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음, 안젤리나 졸리도 치맛 바람을 날릴지. 그죠?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치맛 바람 엄청 날렸을 듯. 그죠? 막 육성회장하고 막 이랬을 때. 그죠? 뭐 누가 교수인지 뭐야. 근데 어, 영어로 해야 되니까 좀 골치는 아플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뭐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그 연세대는 인천에 가서 기숙사 생활 한다면서요? 1학년 동안. 음, 굉장히 특이한 학교 같아요. 그죠? 공부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국 문화 많이 익히고 어, 또 뭐 있으면 좋죠. 뭐 이런 인맥. 근데 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 지금 한국도 이제 대학생 숫자가 많이 줄죠. 이제 한국도 그걸 해야 될 거예요. 유학을 어, 유학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학교가 운영이 될 거예요. 유학생을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좋죠. 그죠? 뭐 동남아 쪽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국 대학은 다문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정책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외국의 하버드나 외국 유명 대학을 어떤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지금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이런 게 되게 많다던데. 아무튼 야, 요거 모자이크를 절묘하게 했네요. 그죠? 요거 아마 V자를 그린 것 같은데 V자 같은데 여기에 사각형을 딱 열해버리니까 꼭 뭐 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딱 보이네. 좀 절묘하네요. 그죠? 이 친구는 뭐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수능도 시험 안 치고 들어온 건가? 나중에 또 말 나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죠? 꼭 이 친구 꼭 방학 되면 그 진짜 사나이 꼭 거기에 출연 한번 해봤으면 출연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그죠? 군대를 한번 겪어보는 것도 좋죠. 그죠?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 아무리 돈 많은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이라 할지라도 엄마는 엄마다. 그죠? 이거 또 다시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당첨이 됐나봐요. 복권에. 어떻게 당첨이 됐냐면 이게 몇 장이죠? 즉석 복권 4장인가요? 보통 3개씩 있죠? 3개씩 있죠? 그러면 4장을 산 거죠. 4장을 샀는데 10억짜리가 2개가 걸렸대요. 연속으로.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래 당첨 후기라고 올려놨던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2018년 9월 30일까지가 지금 최근에 뽑으신 거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기분 좋은 일, 행운, 이런 게 좀 기분 꿀꿀하고 이렇더라도 이런 사진 보시고 기분 전환하시라고 올려봤어요.
좋겠죠, 그죠? 근데 뭐 이 걸려 20억짜리 걸려도 아파트 한 채 못 사. 아파트 한 채 못 사는데 참. 그래도 안 걸리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죠? 세상 사는 이야기, 뭔가 좀 좋게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뭔가 좀 원만하게, 그죠? 서로 협의해서 부족한 면을 조금씩 수정하고 채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성숙한 한국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